안녕하세요. 오늘은 햇과 건, 멋 이 세 가지 동사가 의미나 용법에서 많은 시사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 동사를 서로 비교해 가면서 요약해서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기본적인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햇은 콤, 건, 너 사전에 이렇게 나와 있었죠. 그러니까 더 이상 남아있지 않고 다 썼다, 이런 뜻이죠. 멋은 컴 또는 따인 너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햇은 점차 없어지는 것이고 멋은 한 번에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차이가 있죠. 그래서 돈이나 기름이 다 떨어지다, 비가 그쳤다, 이럴 때는 멋이 아니고 햇을 쓰는 겁니다. 사라지다, 죽다, 이런 의미를 가질 때는 햇이 아니고 멋이 되는 거죠. 꺼는 tiếp tục tồn tại, 계속 존재한다는 뜻이죠. 자, 이렇게 세 가지 동사의 기본적인 의미를 먼저 머릿속에 담아두고 조금 더 진행해 보겠습니다. 햇은 더 이상 남아있지 않다, 이런 뜻이 끝까지 뭐뭐 한다, 전부, 전혀, 가장, 이런 의미로까지 확대가 됩니다. 예문을 보면 đọc hết một quyển sách, 책이라는 어떤 대상이 있을 때 그 책의 범위를 처음부터 끝까지 가면 남아있지 않는 게 되겠죠. 그래서 이 문장은 책을 끝까지 읽어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끝까지 뭐뭐 하다로 새겨지는 거죠. 그리고 햇이 전부, 전혀, 가장, 이런 뜻이 된다는 것은 좀 낯설죠. 그런데 지난번에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1번부터 60번까지 학생이 있는 반이 있을 때 1번부터 60번까지 끝까지 가면 그것은 전부가 되는 거죠. 그런데 전부라는 뜻이 부정문에서 쓰이면 전혀가 됩니다. 그리고 1번부터 60번까지 키 순서대로 세워서 맨 끝에 가보면 가장 크거나 가장 작은 사람이 있는 거죠. 예문을 보겠습니다. Của anh chị hết 300.000 đồng. 이때 햇은 전부라는 뜻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식당에서 계산을 할 때 계산서를 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손님, 전부해서 30만 동입니다. 전부가 부정문에서 쓰이면 tôi chẳng biết gì hết, 짱은 코음하고 같은 뜻이고요. 무엇도 전혀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전혀 모른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멋은 존재하지 않는 거니까 잃어버리는 게 되는 거죠. 또 시간이 걸리거나 비용이 든다는 의미도 되고요. 또 좀 특별히 유감이나 극도의 감정 표현을 할 때 멋을 사용한다라고 했습니다. 꼬는 존재가 계속되는 거니까 남다라는 뜻이 되고 여전히, 또, 그런데, 심지어, 이렇게 의미가 확대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문장을 구성해 보면 이때 유의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차에 기름이 다 떨어졌어. 이렇게 하면 뭐라고 얘기를 하면 될까요? hết xăng rồi 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문장에서 햇은 동사거든요. 그럼 이 동사의 주어는 뭘까요? 쌍이라면 왜 동사 다음에 주어를 썼는지 이상하죠. 쌍햇조이라고 그러면 안 되는 건가? 이것은
제가 이 유사한 사례를 가지고 여러 베트남 선생님들하고 얘기를 해봤는데 의견이 좀 분분합니다. 그렇지만 햇상조이는 아주 보편적으로 말하는 방법이고 쌍햇조이에 대해서는 된다고 얘기하는 분도 있고 또 습관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어법상에는 안 맞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편적으로 햇상조이라고 하니까 이때 주어가 뭐겠느냐라고 보면 세오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동차가 했다 이런 얘기거든요. 조금 더 살펴보고 종합적으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비가 그쳤다 하면 했 무어가 됩니다. 이 경우에도 무어 했 그러는 것은 일반적인 경우가 아닙니다. 물론 이렇게 쓴다고 하는 사람들도 일부 있습니다. 있기는. 이 경우에는 앞에 쩌이가 생략되어 있다라고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요. 나 돈이 다 떨어졌어 이렇게 얘기할 때는 또 이 햇디엔 이건 뭐 명확하게 이렇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디엔 햇 이렇게는 얘기를 안 합니다. 따라서 이 세 가지 문장을 종합해서 보면 우리말로는 떨어진 거는 기름이고 그친 거는 비고 또 돈이 떨어진 건데 왜 자동차가 주어가 되고 하늘이 주어가 되고 내가 주어가 되느냐라는 의문이 생깁니다. 베트남어에서는 이 경우에 기름은 차의 일부고 비는 하늘의 일부고 또 돈은 나의 일부다라고 생각을 해서 자동차, 하늘, 나를 주어로 쓴다라고 이해를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설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어서 다른 동사도 함께 보겠습니다. 나 아직 돈 남았어. 그러면 마찬가지죠. 또이 건 디엔이 되는 거죠. 디엔 건이라고는 안 하는 겁니다. 멋은 호주석이 돌아가셨다 그러면 이때는 헷갈릴 게 별로 없죠. 누가 누구의 일부다 이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죠. 호주석 한 분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박호멋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는 겁니다. 박호멋 남 멋진 싸우찐 1969년에 돌아가셨다. 반면에 오는데 1시간 걸렸어 이렇게 되면 시간이 나의 일부라고 생각을 해서 또이를 주어로 내세웁니다. 멋띵 대된 너희 여기 오기 위해서 여기 오는데 1시간이 걸렸다. 멋띵 멋은 얘기를 안 하죠. 이렇게 마찬가지입니다. 차 수리하는데 돈이 얼마 들었다 이럴 때는 돈이 나의 일부라고 생각을 해서 또이 멋지요 네 리서 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멋지요 이렇게는 얘기를 안 하는 겁니다. 한 가지 더요. 내 짐이 사라졌어 이러면 어떻게 얘기를 할까요? 이때는 또이 하인리 사전에 보면 멋의 의미를 잃어버리다라고도 해놨는데 우리말로 보면은 잃어버리다라고 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이 하인리 그런데 앞에서 지금까지 쭉 설명드렸던 것처럼 베트남식으로 생각을 하면 하인리가 짐이 나의 일부기 때문에 내가 주어가 되는 게 하나도 이상한 것이 아닌 거죠. 하인리 꾸어또이 이렇게는 안 쓴다는 겁니다. 이 경우에는 조금 더 가지를 치는데요. 또이 하인리가 능동문이니까 이것을 수동태로 고치면 하인리 꾸어또이
be much 이렇게 고칠 수 있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다 쓰는 겁니다. 또이 much, 하인리, 고 또이 be much. 정리해 보겠습니다. 또이 het dien 이라고 쓰죠. 또이 con dien 이라고 쓰죠. 또이 much, much de, this, se 이렇게 쓰죠. 또이 much, much dien, de, den, de 이렇게 씁니다. 이게 일반적인 경우고요. 멋의 경우에는 시간이 걸렸다, 돈이 들었다 할 때는 또 다르게 표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이 디서세 멋지요. 그래서 내가 차를 수리하는데 라는 것을 전부 앞으로 빼서 그것이 100만 동이 들었다. 이런 식으로도 쓰는 겁니다. 시간이 걸린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또이 렌더이 멋디영 이렇게도 씁니다. 베트남어를 이해를 하려면 생각이 아주 플렉서블해야 됩니다. 아까 햇을 설명하면서 제가 1번부터 60번까지 있을 때 키 순서대로 세워놓으면 가장이 되고 또 1번부터 60번까지 그냥 가면 전부가 되고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남아있지 않다라는 기본 의미를 가지고 그렇게 확장을 해서 생각을 해야 되니까 상당한 상상력과 플렉서빌리티가 필요한 거죠. 그런데 그렇게 이해를 하면 여러 가지 서로 다른 의미로 우리가 봤을 때는 서로 다른 의미로 쓰이는데 그것이 그렇게 이상한 것이 아니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베트남어에서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그것, 우리말에서는 기름이나 돈이나 시간, 비, 짐 이런 것들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그것인데 그래서 그게 주체가 되는데 베트남어에서는 그것들이 속한 나나 자동차 이런 것들이 주체라고 생각을 해서 그걸 주어로 쓰는 겁니다. 애매한 경우도 있습니다. 일전에 본 예문인데요. 식당에서 요리가 아직 더 남았나요? 이렇게 물어볼 때 còn không? 이라고 물어봅니다. 대답할 때 아직 더 남았다 이럴 때는 còn nữa chứ? 이렇게 하는데요. 이때의 qo는 그러면 주어가 뭐냐? 또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 그 주어가 뭐냐에 따라서 순서가 달라지니까 어순이. 그래서 주어가 앞에서 본 예와 같이 별도로 따로 있다 그러면 con mön한 com이 되는 거죠. 그리고 주어가 별도로 따로 있는 게 아니다. mön한 그 자체가 주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mön한 con com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비나 돈이나 시간이나 이런 것과 같이 명확하지가 않죠. 이 경우에는. 그래서 베트남어 선생님들한테 물어봤을 때도 의견이 상당히 다양했습니다. 두 가지로 다 쓴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con이 실제로 문장에서 만나면 선뜻 그 의미가 캐치되지 않는 경우가 자주 있기 때문에 몇 가지만 더 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Bây giờ mới, bây giờ sáng, anh ngồi tôi sớm thế, tôi còn muốn ngủ thêm. 이런 문장이죠. 이것은 지금 7시밖에 안 됐는데 왜 전화를 했냐? 난 더 자고 싶다. 이런 뜻입니다. 이 뭐이는 우리가 또 공부를 해야 될 그런 단어인데 나중에 별도로 준비를 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오늘은 꼰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는 7시밖에 안 됐다는 뜻이고요. 어쨌든 꼰을 쓴 이유는 지금 자고 있다가 깼으니까 계속 자는 게 남아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꼰을 쓴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우리말로는 여전히 정도로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꼰 다음에 쓰여 있는 거가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베트남 사람들이. 그런데 여기서 그러면 꼰을 안 쓰면 어떻게 되느냐? 꼰을 안 써도 의미 전달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또 일부 선생님들은 꼰에 대해서 물어보면 꼰은 없어도 된다 이렇게 설명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꼰을 쓰는 이유는 이 여전이라는 뜻이 아직 좀 더 자고 싶다는 뜻이 더 부각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더요. ngoài thuốc giảm sốt tôi còn uống vitamin cho khỏe. 열을 내리는 거죠. 그래서 해열제 말고 해열제 외에 건강을 위해서 비타민도 먹고 있다. 이 도라고 제가 써놨는데 이 건에 또라는 뜻이 있죠. 그런 겁니다. 왜냐하면 해열제 말고 또 먹는 게 있기 때문에 이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패턴이 있는데요. 대건입니다. Các anh phải hoàn thành kế hoạch trong tuần này để tôi còn báo cáo lên giám đốc. 사장님께 보고하게 금주내에 계획을 완성해달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 문장은요. Có hộp cho giỏi để con đi thi lấy học bổng nhé. 시험 봐서 장학금을 받을 수 있게 장학금을 받도록 공부를 열심히 해라. 이때 꼬는 꼬강의 뜻입니다. 노력하다. Mau đi làm bài tập đi để con đi 응. 엄마가 아이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빨리 숙제하고 잘하는 뜻이죠. Anh nhảy lên để con dọn. 엄마가 또 아이한테 얘기합니다. 치우게 빨리 밥 먹어라. 이런 뜻이죠. A라는 걸 쓰고 내 건 B 이렇게 쓰죠. 여기 보면 Anh nhảy lên 라는 걸 먼저 얘기를 하고 내 건 dọn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A라는 게 일어나고 그 다음에 B가 일어나는 거니까 B가 남아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건을 쓴다라고 이해가 되고요. 이 네 건의 패턴은 대부분 A를 재촉하거나 요구하는 의미가 됩니다. 전부 다 그렇죠? 빨리 계획서를 완성해라. 공부를 잘하도록 노력해라. 숙제를 빨리 해라. 밥을 빨리 먹어라. 왜? 뒤에 있는 것들이 그 다음에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건을 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양념으로 애를 잃어버리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할까요? muht을 쓸까요? 아닙니다. 이때는 muht이 아니고요. 이 예문은 제가 교재에서 가져온 건데 엄마가 아이를 데리고 쇼핑을 하다가 아이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때 주위에서 물어봅니다. 이 엄마한테 찌 락자우 어덩 락을 씁니다. 아이를 어디에서 잃어버렸어요? 락은 떨어질 낙자, 낙엽. 그런데 길을 잃다 이럴 때 씁니다. 우리말에서도 낙후되어 있다 그러죠? 그러니까 뒤에 뒤처지는 것을 의미하는데 같은 맥락에서 길을 잃었다 그러면 락드엉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아이를 잃어버렸다 할 때도 베트남어에서는 락을 쓰더라고요.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오늘 했, 건, 멋 이렇게 세 가지 동사를 서로 비교해 가면서 정리를 해 보았는데요. 이 세 가지 동사가 굉장히 중요한 동사입니다. 그리고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어떤 언어를 이해할 때 우리말로 해석을 해서 그 각각의 해석되는 의미를 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에 앞서서 왜 그러한 뜻이 되는지, 왜 그러한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되는지 그 단어를 전체적인 의미로 통으로 이해를 해야지만 활용이 쉽습니다.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베트남어에서 용법이 다양하고
우리에게는 좀 낯선 그런 단어와 표현들을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도 계속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